오늘은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잊혀진 5가지 신체 부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작지만 이 5가지 치명적인 부위가 우리의 일상 위생 습관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있으며, 이곳은 은밀하고 습하며 위험한 세균을 키우고 독소를 혈류로 직접 방출하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 어딘가에서 나는 악취, 지속적으로 불편하고 가려운 증상, 휴식을 취했는데도 원인 불명의 피로감, 비정상적인 두통, 뚜렷한 이유 없는 에너지 감소. 이런 것들은 우연이나 나이 탓이 아니라 이미 몸의 어딘가에서 수십억 개의 세균이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보내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공유하는 이 정보들을 생활에 잘 반영하신다면 우리의 질적인 삶을 완전히 바꾸는 열쇠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후 당장 행동에 옮겨 보십시오. 저는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병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항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가진 부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저는 이런 부위들의 관리가 전체적인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목격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그리고 고령자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가 얇아지며 몸을 구부리기 어려워져 이런 부위들을 제대로 씻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이런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만성 피로가 개선되고 원인 모를 불편함이 사라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간 고생했던 피부 문제가 간단한 위생 관리만으로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부위, 배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꼽, 의학 용어로는 제대라고 부르는 이 작은 부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머니와의 연결이 끊어진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배꼽은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게 파인 형태로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온으로 인해 항상 따뜻하고 땀과 피지로 인해 습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이 2014년에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의 배꼽을 면봉으로 채취해 분석했는데 평균적으로 67종의 다른 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참가자의 경우 100종이 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더 놀라운 발견은 일부 세균이 그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종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배꼽은 각자만의 미생물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세균들은 무해하거나 심지어 유익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합니다. 배꼽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피부 세포, 먼지, 섬유, 비누 찌꺼기 등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것들은 세균의 먹이가 되고 세균 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병원성 세균이 과도하게 번식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제대염입니다. 배꼽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증상으로는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으며 분비물이 나오고 악취가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 주변 피부로 염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몇 달간 원인 모를 복부 불편감과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체 검진 중에 배꼽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배꼽 안쪽이 붉고 약간의 분비물이 있었습니다. 배꼽을 제대로 청소하고 항균 연고를 처방했더니 2주 후 재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부 불편감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피로감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배꼽이 깊게 파여있는 형태라 평소에 제대로 씻기 어려웠고 그 안에 만성 염증이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배꼽 감염이 왜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배꼽 부위의 만성 염증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지속적으로 방출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합니다. 만성 염증은 피로, 무기력,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고 한번 감염이 생기면 잘 낫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에서 배꼽 감염의 빈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샤워나 목욕 중에 배꼽을 씻을 때입니다.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면봉에 순한 비누를 묻혀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씻어줍니다. 원을 그리듯 천천히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고 씻습니다. 배꼽의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얇고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헹군 후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건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놓치십니다. 배꼽 안쪽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깨끗하고 마른 수건이나 면봉으로 배꼽 안쪽을 완전히 말려줍니다. 배꼽이 깊게 파인 분들은 헤어드라이어의 냉풍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아닌 찬 바람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말려주면 효과적입니다. 만약 배꼽에서 지속적인 악취가 나거나 붉게 부어오르거나 분비물이 나오거나 통증이 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염의 신호이며 항생제나 항진균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꼽 관리는 매일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감염 위험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부위로는 귀 뒤입니다. 귀 뒤쪽, 정확히는 귓바퀴와 머리가 만나는 접힌 부분은 우리가 가장 자주 놓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공간이 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귀 뒤의 해부학적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접혀 있어 주름이 깊고 피지선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피지선은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을 분비하는데 귀 뒤는 얼굴의 다른 부위만큼이나 피지 분비가 활발합니다. 문제는 이 부위를 씻을 때 손이 잘 닿지 않고 샴푸나 비누 거품이 제대로 헹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머리카락이 있어 공기 순환도 잘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지, 죽은 피부 세포, 먼지, 샴푸 찌꺼기 등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귀 뒤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세균이 과도하게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냄새는 세균이 피지와 각질을 분해하면서 생성되는 화합물 때문에 발생합니다. 귀 뒤 부위에 흔히 발생하는 피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붉은 반점, 각질, 가려움증, 때로는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 중 하나가 말라세지아라는 효모균입니다. 이 균은 정상적으로 우리 피부에 살고 있지만 피지가 과도하게 쌓이면 급격히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귀 뒤는 이 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가 진료한 58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몇 년간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찰 중 귀 뒤를 확인해 보니 양쪽 모두 심한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고 악취도 심했습니다. 항진균 샴푸와 스테로이드 크림을 처방하고 귀 뒤를 제대로 씻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3주 후 재진 때 놀랍게도 두통과 어지러움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귀 뒤의 만성 염증이 주변 조직과 신경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 뒤 부위는 중요한 림프절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이계 림프절과 후두 림프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림프절들은 두피와 귀 주변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귀 뒤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이 림프절들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림프절이 계속 자극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림프절이 부어오르고 만지면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목 전체의 림프 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 배출이 잘 되지 않아 피로감, 부종, 면역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 뒤 부위는 또한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후이계 동맥과 정맥이 바로 여기를 통과합니다.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주변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귀 뒤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팔을 머리 뒤로 올리는 동작이 불편하고 시력이 나빠져 거울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져서 염증이 생기기 쉽고 한번 생긴 염증은 잘 낫지 않습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경 다리가 귀 뒤를 계속 압박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고 땀과 피지가 더 잘 쌓입니다. 안경 다리를 정기적으로 닦아주고 귀 뒤도 더 자주 씻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 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매일 샤워할 때 귀 뒤를 의식적으로 씻어야 합니다. 손가락에 비누를 묻혀 귀 뒤에 주름진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 씻습니다. 귓바퀴를 살짝 앞으로 당겨서 귀와 머리 사이에 접힌 부분까지 꼼꼼히 씻어줍니다. 샴푸를 할 때는 귀 뒤까지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헹굴 때도 귓바퀴를 앞으로 당겨서 물이 귀 뒤까지 잘 닿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 뒤를 제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샤워 후 수건으로 귀 뒤를 꼼꼼히 닦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주름진 부분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머리가 긴 분들은 샤워 후 머리를 완전히 말릴 때까지 귀를 덮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울로 귀 뒤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붉은 반점, 각질, 진물 등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스스로 보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부탁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려움증, 악취, 붉은 반점, 각질, 진물 등의 증상이 있다면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나 진균 감염일 수 있으며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귀 뒤 관리는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샤워할 때 의식적으로 씻고 말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두통, 어지러움, 림프절 문제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겨드랑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를 떠올리면 보통 땀 냄새가 먼저 생각나죠? 하지만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상체 면역 방어의 최전선, 즉 림프절들이 모여있는 작은 사령부와도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독소와 세균을 걸러내는 림프절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겨드랑이 속 림프절은 팔과 가슴, 상체 전반에서 오는 이물질을 가장 먼저 잡아내는 초소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 가득한 땀이 모여 세균에게는 최고의 연회장이 됩니다. 이 세균들은 땀 속 단백질을 분해해 휘발성 화합물을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유의 불쾌한 냄새와 함께 보이지 않는 독소를 내놓습니다. 최근 피부 미생물 연구에서는 겨드랑이에서 번식하는 세균이 면역계를 끊임없이 자극해 전신 피로와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채취를 일으키는 세균 군집은 매우 다양하며 생활습관이나 나이에 따라 구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임상에서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 목 염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도 겨드랑이가 지속적으로 습하고 염증성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부드러운 항균 세정과 림프 자극 마사지를 시작하고
샤워 후 완전 건조를 습관화하자 몇 주 만에 컨디션이 놀랍게 회복되는 사례를 종종 보았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심리적 영향입니다. 채취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사람 만나는 걸 꺼리게 되면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인지 저하,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즉, 겨드랑이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사회적 자신감과 정신 건강까지 지켜주는 일입니다.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부드러운 항균 비누를 사용해 겨드랑이를 아래에서 위로 림프절 방향으로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강하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30초만 투자해도 림프 흐름을 자극하고 독소 배출을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주름 속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수건으로 톡톡 눌러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말리는 동안 팔을 들어 겨드랑이를 자연 건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채취가 심하다면 모공을 완전히 막는 알루미늄 함유제보다는 자연 통기성을 유지하는 탈취제를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해독 작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냄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겨드랑이에서 악취가 점점 심해지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진물이 난다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한 만성 감염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으니 피부과나 감염내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에는 간단한 국소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를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작은 부위를 돌보는 습관이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피로를 줄이며 사회적 자신감까지 되살려줍니다. 오늘 샤워할 때 1분만 투자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몸은 그 작은 관심에 훨씬 더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는 우리가 평소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위입니다. 속옷과 옷에 가려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일 일도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곳은 상체와 하체를 잇는 혈관림프 신경의 교차로이자 우리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지탱하는 핵심 관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몸의 생명력과 독립성을 결정짓는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타구니는 주름이 깊고 항상 따뜻하며 습합니다. 속옷과 바지로 덮여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고 하루 종일 땀과 마찰이 반복됩니다. 이 조건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합니다. 의학적으로 인터트리고라고 불리는 피부 염증이 대표적입니다. 인터트리고는 단순히 피부가 짓무르는 수준을 넘어 박테리아와 진균이 2차 감염을 일으켜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계속해서 신경과 혈관을 자극해 걷는 자세와 골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임상에서 이런 변화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사타구니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분들이 점점 걷기 불편해지고 자세가 변하면서 허리와 고관절, 무릎까지 통증을 호소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노인의학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의 만성 염증을 방치한 사람은 정상인보다 신체 활동이 40% 이상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활동성이 떨어지면 근육과 골밀도가 빠르게 줄어들어 골절과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위생과 면역의 균형입니다. 사타구니는 다른 부위와 달리 유익균도 함께 존재해 피부 장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정할 때는 일반 강한 비누보다 피가 균형 잡힌 순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세정제나 잦은 비누질은 오히려 유익균을 파괴해 병원성 균이 쉽게 자리 잡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주름이 많고 통풍이 잘 되지 않으므로 부드러운 전용 수건으로 톡톡 눌러가며 말리고
필요하다면 소량의 천연 항균 파우더를 사용해 하루 종일 보송보송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기혈의 관문, 에너지가 흐르는 핵심 게이트로 여겨왔습니다. 현대 의학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타구니의 청결과 건조 상태가 혈액 순환과 전반적 에너지 수준, 심리적 활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조금씩 축적되고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사소한 습관이 활력과 자신감을 지키는 정신적 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미 사타구니가 붉어지고 진물이 나거나 냄새가 심해지고 통증이 동반된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피부과나 감염내과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라면 간단한 항진균제나 항균제만으로도 쉽게 호전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신경 손상과 보행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 관리는 노화를 늦추고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샤워 후 1분만 투자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순한 세정제로 부드럽게 씻고 완전히 건조시키고 필요하다면 파우더로 보송하게 유지하는 것. 그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걸음과 균형,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이 두 발은 평생 동안 우리를 지탱하고 어디든 데려다주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성인의 발에는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 이상의 근육과 힘줄, 그리고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발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정교한 감각 기관이자 균형 시스템입니다. 발바닥의 신경 수용체들은 지면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여 뇌에 전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피부가 두꺼워지고 각질이 쌓입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변형됩니다. 혈액 순환이 약해져 발이 차갑고 저립니다. 신경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나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방층이 얇아져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발을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숙이기 힘들어 발톱을 깎기 어렵습니다. 시력이 나빠져 발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손의 힘이 약해져 굳은 살을 제거하기 힘듭니다. 제가 진료한 73세 남성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의 중단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발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창피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걸을 때 통증이 심해 외출이 두렵다고도 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심각한 족부백선, 즉 무좀이 있었습니다. 발톱은 두껍게 변형되어 있었고 발 뒤꿈치에는 깊게 갈라진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발 전체에서 강한 악취가 났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발을 관리할 수 없어 몇 년간 방치했던 것입니다. 항진균제를 처방하고 발톱 관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매일 발을 씻고 말리는 방법을 자세히 교육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 후 재진 때 이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발의 상태가 좋아지자 걷기가 편해졌고 냄새가 사라지자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분은 다시 마트에 가고 손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세상의 일부가 된 것 같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았다고요. 이 사례는 발 관리가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활동량이 줄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족부백선, 즉 무좀입니다. 이것은 피부사상균에 의한 곰팡이 감염입니다. 주로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하여 발바닥과 발등으로 퍼집니다. 증상은 가려움, 피부 벗겨짐, 붉은 반점, 물집, 악취입니다. 방치하면 발톱까지 감염되어 조갑진균증이 됩니다. 둘째, 굳은 살과 티눈입니다. 굳은 살은 반복적인 압력과 마찰로 인해 피부가 두꺼워진 것입니다. 주로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 생깁니다.
신우는 굳은 살의 일종인데 중심부가 깊숙이 박혀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각질층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신경을 압박합니다. 셋째, 내성 발톱입니다.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 염증과 통증을 일으킵니다. 주로 엄지발가락에 생기며 잘못된 발톱 깎기가 주요 원인입니다. 감염되면 고름이 차고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넷째, 발 냄새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족취증이라고 합니다. 발에는 약 25만 개의 땀샘이 있어 하루에 약 200ml의 땀을 분비합니다. 이 땀을 세균이 분해하면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주로 스테필로코커스와 코리네박테리움이 원인균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혈액순환 장애로 상처 치유가 느리고 감염에 취약합니다. 작은 상처도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의 건강은 균형과 낙상 예방에도 직결됩니다. 발바닥의 신경 수용체들은 고유수용 감각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느끼는 능력입니다. 발의 감각이 둔해지면 균형 능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에 문제가 있는 고령자는 낙상 위험이 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입니다. 고관절 골절, 머리 손상, 장기 입원, 독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매일 발을 씻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순한 비누로 발바닥, 발등,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를 주의 깊게 씻어야 합니다. 이곳은 무좀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각 발가락 사이 공간을 하나씩 씻어줍니다. 발톱 주변도 부드럽게 씻어 때와 각질을 제거합니다. 씻는 과정 자체가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씻으면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 자극도 됩니다. 이것은 감각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발을 완전히 말립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번식합니다. 발 전용 수건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완전히 마른 후 보습이 필요합니다.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 보습 크림을 바릅니다. 요소 성분이 들어간 크림이 각질 제거와 보습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세요. 과도한 습기는 무좀의 원인이 됩니다. 굳은 살 관리는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석을 사용하되 한 번에 너무 많이 제거하려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3번 조금씩 갈아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하게 제거하면 피부가 손상되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발톱은 올바르게 깎아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자르고 모서리를 너무 짧게 자르지 않습니다. 둥글게 자르면 내성 발톱이 생기기 쉽습니다. 발톱이 두껍거나 변형되어 스스로 깎기 어렵다면 족부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발톱 무좀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바르는 항진균제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먹는 항진균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기간은 몇 개월이 걸리지만 방치하면 더 악화됩니다. 면 소재의 통풍이 잘 되는 양말을 선택하고 매일 깨끗한 양말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즉시 양말을 벗고 발을 씻어야 합니다. 발에 잘 맞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으세요. 같은 신발을 매일 신지 말고 번갈아 신어 신발이 완전히 마를 시간을 주세요. 매일 발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울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 반점, 물집, 상처, 색 변화 등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스스로 보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발 운동도 중요합니다.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기, 발목 돌리기,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 혈액 순환과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발 관리는 독립성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건강한 발은 자유롭게 걷고 균형을 유지하며 활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매일 5분의 투자가 평생의 이동성을 보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발. 이 부위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중요하지만 함께 관리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이 5부위의 공통점은 첫째, 모두 피부가 접히거나 주름진 부위입니다. 이런 구조는 먼지와 각질이 쌓이기 쉽고 씻기 어렵습니다. 둘째, 습기가 차기 쉬운 환경입니다. 땀이나 물기가 오래 남아있어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셋째, 중요한 림프절이나 혈관이 근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의 문제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공통점을 이해하면 관리 원칙도 명확해집니다. 청결, 건조, 그리고 관찰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을 매일 실천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샤워나 목욕은 가장 효율적인 관리 시간입니다. 순서를 정해서 습관화하면 어느 부위도 놓치지 않습니다. 샤워를 시작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서가 좋습니다. 먼저 머리를 감으면서 귀 뒤를 꼼꼼히 씻습니다. 샴푸 거품으로 귀 뒤에 접힌 부분을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헹굴 때도 귀 뒤까지 물이 잘 닿도록 합니다. 다음은 상체를 씻으면서 겨드랑이를 관리합니다. 항균 비누를 사용하고 아래에서 위로 림프절 방향으로 마사지하듯 씻습니다. 양쪽 겨드랑이를 각각 30초씩 마사지하면 림프 순환이 촉진됩니다. 몸통을 씻을 때 배꼽도 잊지 마세요. 손가락이나 면봉에 비누를 묻혀 배꼽 안쪽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씻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체를 씻을 때 사타구니를 특별히 신경 씁니다. 약산성 세정제로 모든 주름 부위를 꼼꼼히 씻습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펴가며 숨은 부분까지 씻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씻습니다. 발바닥, 발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발가락 사이사이를 하나씩 씻습니다. 발톱 주변도 부드럽게 문질러 각질을 제거합니다. 샤워 후 건조 과정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수건으로 닦고 끝내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각 부위를 개별적으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먼저 귀 뒤를 수건으로 꼼꼼히 닦습니다. 귓바퀴를 앞으로 당겨서 접힌 부분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겨드랑이도 수건으로 눌러 찍듯이 물기를 흡수합니다. 배꼽은 면봉이나 수건 끝으로 안쪽까지 말립니다. 사타구니는 특히 주의 깊게 말려야 합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모든 주름 부위를 닦고 가능하다면 몇 분간 자연 건조 시간을 갖습니다. 속옷을 바로 입지 말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발은 발가락 사이사이를 하나씩 수건으로 닦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물기가 남으면 무좀의 원인이 됩니다. 발 전용 수건을 따로 사용하면 더욱 위생적입니다. 건조 후 각 부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배꼽과 귀 뒤는 특별한 제품이 필요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의사가 처방한 연고를 바릅니다. 겨드랑이에는 천연 탈취제를 사용합니다. 사타구니에는 항진균 파우더를 얇게 바릅니다.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는 보습 크림을 바릅니다. 이 전체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샤워 시간을 포함해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하게 되어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녁 루틴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간단한 체크를 하세요. 거울로 각 부위를 확인하거나 손으로 만져보면서 이상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발톱을 깎고 굳은 살을 부석으로 갈아내며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의 과도한 채모를 정리합니다. 이 시간을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세요.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계절에 따라 관리 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므로 더 자주 씻고 말려야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하루에 2번 씻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파우더를 사용해 건조함을 유지합니다.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므로 보습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 더 자주 보습 크림을 바릅니다.
하지만 건조가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씻은 후 물기 제거는 여전히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후 땀에 젖은 옷을 오래 입고 있으면 모든 부위에 세균이 번식합니다. 운동 직후 가능한 빨리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수영장이나 공중 목욕탕을 이용할 때도 주의하세요. 이런 장소는 곰팡이와 세균이 전염되기 쉽습니다. 반드시 슬리퍼를 신고 공용 수건은 사용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꼼꼼히 씻고 말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매일 발을 관찰하고 작은 상처도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몸을 숙이기 어렵거나 시력이 나쁘거나 손의 힘이 약하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발톱을 깎아달라고 하거나 발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고려하세요. 정기적으로 족부 전문의를 방문하여 발 관리를 받으면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만성 피부 문제를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관리가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매일 15분의 투자로 감염을 예방하고 만성 염증을 막으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부위들을 매일 성실히 돌보는 것입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5곳을 잊지 않고 관리하면 전신 건강이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지식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관리 시작이라고. 작은 습관이 젊음을 지킵니다. 작은 관리가 100세까지의 활력을 만듭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